경유 자동차들에 대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차량 소유자가 우선은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방치하는 차량도 많이 있고, 그 차량이라는 것이 소유권 이전이 많다 보니까 현재는 보유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체납액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이 주된 네. 그 사유가 네. 시설 노후화된 그 경유차 네. 폐차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지 소유권 이전되면서 또 징수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네.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럼 어떤 노력을 했나요?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네. 주시죠. 저희가 그 차량 압류도 물론 진행을 했고요. 통장 압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네. 여기에 돼 있는 1396건에 네.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 채권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된 것들입니까? 당년도에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전전년도 계속 누적된 숫자입니까? 이거는 당년 것도 있고 누적된 것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지금 5월이기 때문에 3월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5월에 독촉본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체납된 것까지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더 많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월에 독촉고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네네. 많다 이렇게 예, 보면 예,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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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이 체납액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회수 가능한 것들은 네. 자체 과에서 네. 노력을 해주시고요. 네. 회수가 불가능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세정과 담당과의 그 채권 회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을 하셔가지고 체납액 회수에 노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사업 추진에서. 그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희 그 환경정책과의 그 기후 관련 업무, 탄소 중립 관련 업무가 국가적으로 볼 때 중점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탄소 중립이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예. 좀 중요시 여기고 예.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56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 가평군과 MOU 체결 현황이 있어요. 예. 그 2년간 그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가운데 보시면 가평군하고 한전 탄소 중립 이행 업무 협약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보시면은 추진 사항이 그 2022년도 2차 정례회 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보고 있는데요. 추진 사항 보면 2050년 가평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한국전력공사 간 협력 사업 파악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은 계속이고. 네. 그러면 어떤 사업을 발굴하실 겁니까? 우선은 한전이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주로 그 아파트, 노후 아파트에 그 전기 그 등 같은 거, LED 등 교체 사업을 해왔는데, 저희는 사실은 주 목적은 그 전기 자동차 보급에 대한 거를 그 중점 추진하고 싶었고, 사실은 그래서 한전하고 올해 그 저희 전기차 충전 시설 수요 파악을 할 때 6개소를 그 저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 다음에 한전에서 구축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을 좀 확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성과에 보면은 네. 2023년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원래 내용대로라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내용이 기입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저희 그렇죠? 업무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추진 성과? 그 예. 행감 자료에 보면 아. 추진 성과에 보면 네. 원래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 예. 내용이 예, 예. 기입이 돼야 되는 예. 게 맞죠. 예. 근데 23년도 내용이 기입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MOU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기 어디야? 소방서랑 2차 정례 때도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예. 가평 소방서랑 MOU를 맺은 게 있는데요. 그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예, 그거 해가지고 근데 내용이 벌써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22년 10월 22일로.
근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실적은 좀 미흡한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소방서하고 MOU 체결한 사항은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드리지 그래요?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자료를 좀 보시고 예, 예. 나중에 답변을 좀 네네. 해주십시오. 이게 대응 체계 마련이 있는데요.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명분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한번 검토하신 다음에 네네. 나중에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예. 저희가 지금 탄소 중립 그 연구 용역이나 네. 그 실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57페이지 맨 첫 번째에 있는 게 예. 그 탄소 중립에 관한 연구 용역이 같이 담아져 있는 겁니까? 지금 첫 번째 있는 게 가평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맨 위에 있는 것이 기후변 부서별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의 맨 위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22년 12월 21일 날 용역 기간이 끝났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행 상황. 그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그 군에서 자체적으로 또 추진할 수 있는 2023년에 기후변화 대응 계획에 근간을 둔 탄소 중립 실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안 하십니까? 주례해는 아니 조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제정을요? 조례 예, 조례 예. 추진하고 하도록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안 하고 계시죠? 네. 이거 조례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탄소 중립 그 지원센터 건립도 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 일부 이제 볼 때는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어쨌거나 그 저희가 탄소 중립 지원 센터가 하는 주된 일이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어떤 작용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이제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고 경기도가 세우고 순차적으로 해서 저희는 벌써 예. 센터를 네. 설립했죠. 네. 네, 대진대학교로. 네네. 저희도 근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가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저희는 좀 예, 예. 늦은 감이 있어 보여서 예.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예. 저희 추진 사항 나중에 네. 같이 별도로 보고를 네.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급 실적을 보면은 2021년도에 지급 대상이 985명, 지급 금액은 493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국비, 군비가 있겠죠. 2022년도에는 지급 대상이 858명인데 금액은 약 1,55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이 지급 금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이게 그 당해년도 소멸되는 건 아니고 2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 해로 2월에서 지급하는데 2022년에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돼서 2022년도에는 누적됐던 2월 포인트 지급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분이 네. 2월 돼서 네, 누적돼서 지급 안 한 거는 2022년도에 2022년도에 지급할 수도 그럼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했습니다. 예산 범위 예, 내에서 예. 그러면 탄소 포인트제가 있는데도 다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물론 국비도 있고 네. 군비도 있어서 그런데 네. 그럼 2월 됐다고 보면 된다는 네, 네. 얘기죠. 다음에 지급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상품권 같은 경우 사실은 5,000원 미만은 상품권이 없다 안 보니까 네. 3,000원, 2,000원 이런 거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이제 그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5천 원 이하 금액은 네, 네, 2월에서 그 다음 네, 네. 연도에 타서 네, 5천 원 네. 이상이 되면 뭐 상품권이라든지 네, 네. 아니면 포인트를 그린카드나. 통장에 예, 예. 현금으로 입금해줬다고 예, 예. 보면 예, 예. 되겠는 예, 거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아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 답변 중에 탄소 중립 실천 계획 수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탄소 중립 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탄소 중립 실천 계획에 대한 조례보다는 저희가 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그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비는. 아, 탄소 중립 그 기본 법에 조례를 따라서. 만드시겠다고요? 예. 아까 우리 최원중 위원님의 말씀은 네. 그 기본 조례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실천 계획 수립에 따른 그 탄소 중립 지원 센터에 대한 센터에 대한 말씀을- 부분도 담을 수 있습니다. 예. 조례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그 지원 센터도 담으실 생각인데 지금 네. 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미온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그 센터에 대한 게 예산 지원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우선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먼저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대한 거에 또 부수적으로 센터 뭐 같이 병행했어도 맞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또 센터도 건립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선은 올해 예산 확보가 안 되더라도 센터를 지정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 확보해서 센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그 중앙정부에서도 네. 2050 탄소 중립 그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보면 그 광역지자체에 협약을 맺어서까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광역 단위가 아니라 일반 지자체에서도 그 탄소 중립 지원 센터라든지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걸음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시작해서 항상 뒤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좀 보조를 맞춰가고 더 바란다면 좀 앞서가는 정책으로 끌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과 그 센터 건립에 대한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수 환경정책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환경성 질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올해하고 전년 동기로 따졌을 때 작년도 이 시점하고 올해 현재까지를 놓고 말씀하시는 거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비슷하다고요? 보입니다. 너무 사실은 저희가 동절기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수배 약속, 그 환경성 질환센터가 생기면서 계속 그 내방계 인원이 쭉 늘었습니다. 늘었다가 이제 코로나 2019년, 20년도에 줄어다가 작년부터 또 원래대로 그 인원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걸 들었고요. 작년도에 온 인구가 얼마입니까? 온 저 내방객이 전년도에 12,845명이 방문했었고 지금 저희가 자료 낼 때보다 지금 5월 말까지는 5,834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환경성 질환센터에 이제 아마 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아까 우리 네. 최원중 의원님께서도 그 MOU 체결하는 거 작년도에 그 우리가 이미 가평군 소방서하고 그 MOU 체결이 10월 달까지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죠.
근데 다른 거 세 개는 3회 대성리하고 환경유역청하고는 체결이 됐고, 또 가평군하고 한국전력공사 됐고요. 환경성 질환국 경기도 아토피 또 제공해 주는 게 뭡니까? 뭐 소방서 가족이라든가 소방 공무원들 뭐 훈련 같은 거나 뭐 교육할 적에 우리 그 대관 빌려주고, 또 우리가 소방관들한테 얻는 거는 유사시에 사실 그 지역이 좀 이 응급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지역 치안센터도 있지만 또 광역센터인 우리 또 광역 가평 소방서에서 본청에서 나가야지만 모든 게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환경성 질환센터에 오는 그 내방객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많은 그런 그 환자 오시는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소방서하고 MOU 체결을 꼭 맺어서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하는 게 우리 서로 안전 차원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물론 뭐 다른 기관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서도 또 우리의 또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뭐 소방공무원 그런 기관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담당 과장님이 또 의지를 가지시고선 또 해야 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 직원 여러분하고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정책과 이영수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요 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오염 총량제는 단위 유역별로 목표 수지를 가까이. 목표 수지를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 물질을 할당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농도 규제가 아니라 양으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네, 그 지자체가 우리 가평군이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 물질 배출량을 이렇게 정하죠. 정해서 초과하면 뭐 해당 우리 지역에 개발이 또 제한될 수도 있고, 또 요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서 수질을 개선하게 되면 뭐 개발이 좀 더 그만큼 또 개발이 허용되는 부분, 그런 맞습니다. 장점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목표 수질 및 그 지역 개발 부하량 해가지고 여기 도표가 있는데요. 생화학 산소량 요구량 그리고 총인을 수치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목표치? 네, 별 문제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부하량 할당이 어려울 때 사실은 이 오염 총량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협의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당을 하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수질 오염 총량제가 잘못 시행이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규제로 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부터 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염 총량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지난 22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4월과 5월에 예산 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차례 있었죠. 네. 근데 다른 부서하고는 조금 더 특별한 것이 네. 사무관리비를 당초에 세워놓고 그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또 시설비가 없으니까 예. 시설비가 또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니까 또 기타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써요. 그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우선은 두 개의 사업이 각각 다른 거라 그렇게 전용한 것은 아니고 그 기타 보상금은 사무관리비로 지원해서 그럼 당초 그 통계목을 잘못 세우신 겁니까? 두 개가 각각입니다. 두 개. 각각인데 예, 예. 두 개 다 그러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단 뭐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검토가 좀 네. 네.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왜냐면 이거 제 기억으로는 3월 말인가 저희 1회 추경 있었죠. 네네. 추경 있었습니다. 추경이 있었는데도 추경에 잡지 않고 4월과 5월에 연달아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해서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 전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본합산 늪산 생태 통로 연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3페이지인데요. 그 사업을 지금 보면 2023년 4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추진된 사업이 있나요? 주민 설명회 이후에 별도 추진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공법 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4월에 주민 설명회 어디서 개최했습니까? 동네팔리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설명회 한 번 더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설계가 완료되는 즈음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예, 예. 다음에요. 완료되는 즈음에 이 4월 달에 예. 주민 설명회 할 때 주민과 마찰이 있었죠? 주민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저희가 계획한 형식과 터널의 형식과 주민이 요청하신 터널의 형식이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피고라고 위에 토고를 좀 많이 높였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랬느냐가 예. 제일 중요한 네. 사안이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사안이 왜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했냐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가서 주민에게 설명회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했다. 그렇게 보여주는 측면이 너무 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설명회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이렇게 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하냐? 그러면 그 의견 수렴을 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한 후에 이건 어떤 사안 때문에 안 되고 이건 어떤 사안 때문에 저에게 좋습니다. 장단점을 말해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주민 설명회 때 제가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참석했던 분들이 저에게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게 설명회를 갖는 건지 우리 보고를 받는 건지 너무 불쾌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말을 할 게 아니라 주민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같이 소통하는, 공감해주면서 소통하면은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한다기보다 제안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 검토가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방향을 조금 그런 식으로 잡아가셨으면 주민과의 마찰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다음 주민 설명회 때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주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시고요. 저희가 돌아와서 검토했을 때 안 되는 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충분히 들어드리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추진 사항을 좀 더 소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주민 설명회에 그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자료 준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현실화를 해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타 지역에 그럴싸하게 그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것을 우리도 여기다 접목시키겠다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이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자료 자체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대로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류 AI 예방을 위한 예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사실은 별도로 AI 예찰 활동하는 인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가평군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조정천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새가 어떤 새로 보이십니까? 오리 같기도 하고. 아니, 오리가 저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조종천, 뭐 12탄천, 아마 북면천도 마찬가지고 미원천도 다니시다 보면 보일 겁니다. 이게 외갈이고요. 아, 외가리. 예. 그다음에 검정색 저쪽에 보이는 게 가마우지입니다. 다음 장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검정색은 이제 가마우지인데요. 하루에 물고기를 먹어 치우는 양이 700에서 800g 정도가 됩니다. 외가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지금 현재 파괴되고 있다라고 타시군에서는 현재 조사하고 조례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가평군에서는 유해조수 관련돼서는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국립 그 생물자연관에 1999년도에는 가마우지가 한 260마리 정도밖에 없었는데 현재 올해 시점까지 조사해 본 결과 4만 7천 마리 이상 되고요. 이미 이제 폭군이 됐습니다. 그냥 얘는 그 천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는 대로 먹어 치우고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뭐 1등 공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환경부에서도 선저 모형을 설치하거나 공포탄 등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서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군에서 북면 그 단양군 의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의 6월 8일에 강민숙 의원이 아니고 강미숙 의원께서 조례를 발표하셨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유해 야생동물 지정 촉구 건의권. 그래서 나가서 가지고 뭐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고요. 이게 이제 그 우리 생태계를 이제 교란시키고 또 이제 나무나 이런 것도 보면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사 결과 요산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제 배설물로 나무들이 많이 이제 고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광고하지 마시고 우리 농민들과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에 좀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례 제정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은 2021년도에 가마우지를 유해 좀 야생동물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는 환경부에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마우지 피해를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용수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